여러분, 지금 말입니다. 유럽의 빅4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 4개가 셧다운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야말로 실물 경제가 완전히 쓰러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독일의 폭스바겐이라든가 그 다음에 PCA라고 피아트 크라이슬러, 르노, 그리고 PSA라고 해서 푸조와 시트로엔, 이게 한꺼번에 거의 모든 공장이 가동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진짜 엄청나죠. 이게 실물 경제가 지금 완전히 부러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유럽이 말입니다. 당장 폭스바겐만 하더라도 적어도 23일부터 2주에서 3주 독일을 포함해서 유럽 내의 모든 공장이 생산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르노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 모든 공장 17일부터 무기한 중단. PSA도 유럽 15개 전 공장. FCA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내 생산시설 대부분인 8개 공장을 16일에서 27일까지 2주 동안 셧다운한다. 왜 셧다운하느냐? 자동차 공장들이 현대자동차가 겪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부품을 공급 못 받아서 생산을 못했죠. 마찬가지 부품 조달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문제는 수요까지도 완전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수요까지도.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이제는 금융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왜? 수요까지 떨어지니까 기업에는 매출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러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는 어떻게 해요? 부채를 못 갚는 거죠. 부채를 못 갚으면 금융위기로 전이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유럽 자동차 빅4 이러면요, 작년에만 총 2200만 대 생산했습니다. 직원도 87만 명이고요.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 1400만 명입니다. 뭐 2차나 3차 협력업체까지 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가 셧다운 되니까 놀랄 수밖에요. 프랑스는요, 브루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뭐라고 했나 하면요, 국가가 돈을 투입해서 지분을 인수하든지 필요하다면 자동차 회사 국유화하겠다. 국유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유화하겠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이렇게까지. 결국은 유럽 자동차 공장들이 이렇게 문을 닫았다는 것은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글로벌 세계 공급망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중국이 세계 제조업의 거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세계 공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장 가동률이 목표는 80%, 지난달 중순까지 말입니다. 안 됐어요. 목표가 20에서 30%에 불과했습니다. 왜냐? 근로자들이 춘제 이후에 복귀가 늦어지고 게다가 공급망 자체가 망가져서 될 수가 없었다는 거고요. 심지어 거기다가 수요까지 줄어드니까 뭐 중국의 생산 차질은 점점 길어지고 지금은 극단적으로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장기화. 그래서 중국의 1, 2월 산업 생산율이 13.5%나 줄어들었어요. 13.5%. 충격이죠. 이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벌써 30달러 선을 붕괴시켜버렸어요. 어제 10%나 떨어졌습니다. 어제. 왜? 산유국들이 싸우고 있거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하고. 서로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국내 경제가 러시아가 어려워서 감산을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유가가 지금 어저께 WTI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28.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2016년 이후에 최저입니다. 지금 2분기에 42.7배럴이었거든요. 이게 전망치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9달러로 떨어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글로벌 경기에도 침체가 온 것 아니냐. 예, 실물 경제가 무너지면서 실물 경제, 공급망이 붕괴되고 그에 따라서 수요가 감소되고. 그죠? 시작은 공급망 붕괴예요. 그러면서 수요 감소됐어요. 그러니 기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파산하죠? 파산하면 구조조정 하겠죠? 구조조정하면 일자리 없어가 많이 나가겠죠? 또 수요는 더 감소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이미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소비가 급감하니까 실업률도 엄청납니다. 실업률도. 일단 항공사가 제일 많이 나고 있어요. 노르웨이 항공사 에어셔틀 이런 데는 벌써 50% 일시 해고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브리티시 에어웨이스라는 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많이 줄이겠다. 미국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예요. 9.11 테러 때보다 더 어렵다. 이대로 가면 5월 안에 파산한다. 정부가 500억 달러 재정 지원 달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항공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저가 항공사는 더 심하고요. 그러니 감원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원이. 심지어 말입니다. 미국에서는요. CNN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3월에만 적어도 100만 개 일자리 사라질 거다. 100만 개. 예. 이대로 상황이 계속된다. 이러면 최대 300만 개까지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융위기 때요. 그때는 80만 개밖에 안 사라졌습니다. 300만 개만 금융위기에 거의 4배에 해당되는 위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요? 벌써 말입니다. 5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다고 나왔습니다. 2월 도시 실업률이 6.2%로 상승했어요. 지난 전달에 5.3%였거든요. 그걸 적용해보면 적어도 467만 명이 실직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중국도 90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잃을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라는 게 문제예요. 시작이라는 게. 앞으로 더 가겠다는 거야. 경기 침체는 이제 시작 가능성이고요.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경기 침체 시작됐다. 이렇게 되면요. 1분기, 2분기가 아니라 3분기까지도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 왜? 코로나19 사태가 8월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역성장이죠. 역마진이 아니라 역성장이 되는 거죠. 역성장이 되면 아마도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역성장, 유럽이나 미국에서 역성장을 하게 되면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은행빚을 갚지. 돈을 어디서 뺍니까? 신흥국에서 뺍니다. 신흥국 중에서 제일 빼기 쉬운 나라는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시장이 개방이 거의 100% 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개방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고 뭐 국가 재정이 튼튼하고 수출이 잘 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지금 유럽도 미국도 실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도 아마 여기에 대한 대비책 엄청나게 취하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그나마 위기 속에 약간의 대응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실물 경제의 위기 하나씩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